안녕하세요. 강북정설의 국어과 하민엽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와 매체 중에서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용언은 기본적으로 여러 파트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언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용언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뭘 동사라고 하냐면, 자, 움직임이나 아니면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 중에서 움직임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단어들, 걔네들을 동사라고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이제 상태나 모양 등을 나타낸 말을 이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능으로서의 분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네 둘은 의미로서의 분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합쳐서 용언, 그리고 동사는 움직임, 작용, 형용사는 상태, 모양. 자,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그 특징을 하기 전에 우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얘네들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동사, 형용사 구분은 결국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자,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을 때, 동사는, 자, 형동사, 자, 형용사. 그래서 동사는 기본적으로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은 는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되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동사, 형용사가 직접적으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낮다하고 낮추다가 있을 때, 자, 여기서 결국엔 추가 들어가서 지금 이 단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주동이라고 하면 얘는 사동이라고 할 수, 주동사하면 얘는 사동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말했을 때 품사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사가 바뀌었다, 품사가 바뀌었다,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을 결정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는을 넣어가지고 낳는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낮춘다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동사가 사동사가 되면서, 주동이, 정확히 말하면 주동이 사동이 되면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사동이라고. 주동이 사동이 되면서 결국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동사, 형용사의 개념을 아는 건 좋은데, 근데 단순하게 동사, 형용사 개념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낮다와 낮추다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낮다, 낮추다를 보면 낮다가 주동이고 낮추다가 사동이라고 했었을 때, 이 주동에서 사동으로 변했을 때 결국 형용사가 동사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요거 우선 알아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이게 충분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언의 활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활용. 그래서 여러분들은 활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자, 형용사. 이게 활용. 자, 활용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잡다가 있을 때, 잡다, 잡아서, 잡으니, 잡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뒷부분이 변해가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활용은 결국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거 바꿔가지고 어떤 문법적 의미, 그러니까 문법의 어떤 특별한 의미,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활용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하고 얘를 나누어서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활용은 결국엔 어미가 변화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활용은 자, 어미를 바꿔서 말의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그 현상을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활용은 자, 어간과 어미가 있고 이 어미가 바뀌어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이 정도만 알면은 문제를 실제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이거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인 게 더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어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어미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을 하는 건데, 자, 어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파트에 가서도 계속해서 쓰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어미는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어말 어미, 하나는 선어말 어미예요. 자, 의미를 잠깐 보면 어말 어미죠. 그러니까 어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의 어는 단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이런 뜻입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좋아하다에서 이 다가 빠지고, 요 다가 빠지고 는이 온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미라고 하는데 단어의 끝에 온 거죠. 그래서 얘는 어말어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갔죠? 자,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말어미가 있고, 그 다음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되게 단순해요. 여기 선자 있죠? 이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자. 그러니까 어말어미 앞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어간과 어말어미 요 사이에 오는 어미들, 얘를 선어말어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는 하나의 선어말어미가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선어말어미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올 수도 있고, 두 개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 어말어미의 개념과 선어말어미의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말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이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어말어미에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말어미 중에 첫 번째, 자, 종결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결어미는 뭐냐? 종결어미는 종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단어의 끝이죠? 그럼 얘는 뭘까? 자, 얘는 바로 문장의 끝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시켜주는 어미,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종결어미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명령형 종결어미,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유형 종결어미, 그 다음 5번째는 감탄형 종결어미입니다.
자,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평사형 종결어미는 평서문을 만든 거고 의문형 종결어미는 의문형 문장을 만드는 거고 명령형 종결어미는 명령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국어에서의 문장의 유형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종결어미들을 통해서 문장을 종결시켜주고 그 문장의 유형을 결정지어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결어미 5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연결어미는 다시 또 3가지로 나눠져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대등적 연결어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자,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쓰여요. 그래서 이 연결어미는 지금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알려면 이어진 문장까지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여기서는 그냥 종류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이어진 문장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여기에 각각 쓰이는 것들을 말하고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합할 때, 그러니까 걔네 둘을 연결시켜 줄 때 쓰는 어미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결어미는 원래 용언과 용언을 합칠 때, 그러니까 합친다기보다도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그때 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봐봐. 검고 푸르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 검다라는 말하고 형용사죠. 푸르다는 말, 형용사죠. 얘네 2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고를 사용했는데 이 고를 바로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등적으로 얘네 2를 연결시켜주면 대등적 연결어미. 이거 2개를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주면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이 있고 보조용언이 있을 때 얘네 2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예를 들면 먹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먹고가 본용언이 되고 있다가 보조용언이 되는데 얘네 2개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로서 이 고를 사용했죠. 이 고를 바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됐고 우선은 얘를 정확히 이해만 하려고 하세요. 이해만. 이거를 계속 활용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연결시키고 응용하려고 막 하면 이거 엄청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대등적 연결어미가 뭐다, 종속적 연결어미가 뭐다, 보조적 연결어미가 뭐다, 이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기서의 공부는 끝나요.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킬 때 쓴다. 요 정도까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자, 연결어미 이제 먼저 알았죠? 연결어미. 자, 그런데 종결어미, 연결어미 나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이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 자, 이제 3번째. 이제 3번. 잠깐만. 전성어미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건 다 됐고 이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뭔가 배웠다라고 했었을 때 뭐가 생각나면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배웠다가 되냐면 바로 이 전성어미가 생각나고 전성어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전성어미는 뭐냐면 전성어미는 쉽게 말하면 원래 동사나 형용사들을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줘요. 요게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
그러니까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미는 기본적으로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성어미도 어미니까 품사를 못 바꿔요. 품사를 못 바꾸는데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품사를 바꾸진 못해. 그런데 품사를 다른 품사처럼, 동사용사를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해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데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당연히 명사형이니까 동사형용사 용언을 결국엔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죠. 명사형 전성어미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용언을 얘는 관형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용언을 부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이 소리는 말 그대로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거겠죠. 근데 명사는 뭐 여러분 다 알 테니까. 이제 관형사가 문제가 될 텐데,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죠. 체언이라 하면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는데,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게 관형사고, 동사, 형용사는 원래 서술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서술하는 애들을 관형사처럼, 즉 수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용어는 원래 동사형사는 서술을 하는 애들인데 부사처럼 용언이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게 전성어미인데, 명사형 전성어미는 동사형용사를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형사를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 부사형 전성어미는 동사형사를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갔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자, 전성어미 포함해서 모든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품사를 바꿀 수 없는데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끔은 만들어준다, 이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시 몇 개를 들어줄 텐데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용언에서 명사, 용언을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애 대표적인 게 미음, 그 다음에 자, 좀 더 예쁘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요거죠, 요거. 미음, 그 다음에 기. 미음하고 음은 알죠? 언제 쓰이는지. 그 다음 기.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 니은, 그 다음에 는, 던, 그 다음에 을, 리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부사형 전성어미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 나온 것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개, 도록, 얘네 2개예요. 얘네들을 외워야 됩니다. 이제 얘들 꼭 외워줘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얘네들이 진짜 다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 연결이 돼요. 자,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보면 명사절로 안긴 거, 관형절로 안긴 거, 부사절로 안긴 거. 그러니까 총 5가지 종류 중에서 이 3개가지가 있어요.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 자, 그러니까 명사절로 안겼느냐, 관형절로 안겼느냐, 부사절로 안겼느냐. 얘네들을 구분할 때 얘네들을 통해서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이면 미음, 음기가 쓰였다,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쓰였다,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야. 그 다음에 개도록이 쓰였다,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솔직히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그런데 그거 빼고, 우선은 그거 빼고 이 전성어미와 관련지어서 얘네 셋이 쓰이면 각각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 어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지만 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파트 가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다른 건 다 됐고, 자, 우선 이 전성어미의 개념을 우선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야. 그런데 어미는 기본적으로 품사를 바꿀 수 없어서 전성어미도 품사를 바꾸지는 못해요.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는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이 있는데 명사형은 얘네들이 있고 관형사형은 얘네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사형은 얘네들이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파트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을 때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을 때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에 부사형은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이것들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얘네 셋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성어미의 개념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전성어미의 개념을 단순하게 뭐다라는 수준으로 알지 말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분할 때 얘네 셋이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네 세 개, 여기에 지금 예시로 적어 놓은 것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이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